더 위클리 ETF 브리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신칭 분석에서는요, 중동에서 전면전이 터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전 세계 경제 빗줄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면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뭘 사야 할까요? 네, 뭐 당연히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 다들 금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지난 한 달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금 ETF는 무려 14%나 폭락했습니다. 진짜 예상 밖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리안스, 찰스 슈업, 잭스 같은 곳에서 나온 최신 리서치들을 싹 다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존 투자 공식을 완전히 찢어버릴 분석을 준비했거든요. 네, 뉴스 틀면 매일 떠드는 그 뻔한 호르무즈 히업 봉쇄 이야기 오늘은 과감히 밀어두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파헤칠 건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협상 시나리오, 그리고 최악의 꼬리 위험인 미군 지상군 투입이 증시에 갈 구조적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진짜 ETF 전략이 뭔지 짚어보는 게 오늘의 임무죠. 참고로 저희는 어떠한 정치적 편향도 없이 오직 제공된 데이터의 시각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볼까요? 당장 스위스 제네바랑 오만 무스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슬아슬한 협상 테이블부터 들여다보죠. 지금 이 협상은 그냥 표면적인 외교전이 아니거든요. 오만 중재로 간접 협상이 진행 중인데 트럼프 행정부 요구는 아주 단호합니다. 우라늄 농축 제로, 그리고 핵시설 완전 해체죠. 와, 근데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정권 내놓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사실상 항복 문서잖아요. 그렇죠. 정권 붕괴로 직결된다고 확신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잭스 리서치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저도 그거 읽었어요. 이란이 마냥 감경하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기업들한테 자국 석유나 가스, 심지어 광업 부분까지 투자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겠다며 아주 파격적인 경제적 당근을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라도 정권 생존만 보장받으면 이 위기를 어떻게든 돌파해 보겠다. 약간 이런 절박함이네요. 그럼 이 협상이 기적적으로 타결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 타결만 된다면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줄 겁니다. 찰스 슈업 보고서 수치 보니까 S&P 500 지수가 단숨에 5에서 10% 반등할 거라고 하던데요. 단순히 기분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탁 풀리면서 돈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네, 전형적인 안도랠리 메커니즘이죠. 거기다 유가도 즉각 반응하게 되거든요. 잭스 분석으로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60에서 70달러 선으로 빠르게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짓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GDP가 한 0.3에서 0.4% 깜짝 상승하는 파급 효과도 누리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협상이 결렬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 분석가들 경고를 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거든요. 맞아요. 주식시장 10에서 20% 폭락에 브렌트유가 100달러 넘는 건 기본이고 최고 21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던데 아니 215달러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입니까? 그 215달러라는 수치는 이란이 최근에 과시했던 미사일 기술, 특히 그 미사일 도시들의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전부 계산해 놓은 결과입니다. 그냥 위협으로 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때린다는 가정이군요. 증발분을 시뮬레이션 한 거죠. 게다가 미국이 그 10일 시한이라고 외교적 마지노선을 그었는데 압박이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협상 결렬을 단순한 대화 단절이 아니라 즉각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인식하게 된 거네요. 와, 양쪽 모두 패가 안 좋은데 판돈만 계속 올리는 무슨 하이스테이크 포커 게임 같습니다.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즉 미군 지상군 투입이라는 꼬리 위험이 현실화되면 어떡합니까? 공습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란 본토 지상전으로 번져서 한 3개월 이상 늘어지면요? 알리안츠 리서치는 바로 그 시점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침체 시나리오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여기서 증시랑 거시경제를 덮칠 삼중 위협을 구조적으로 좀 짚어봐야 하거든요. 삼중 위협이요. 첫 번째는 방금 언급한 그 에너지 공급 충격이겠죠. 아시아나 유럽 공장들이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국, 대만, 유럽 제조 허브들의 공장 가동이 연쇄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제조 단가를 아예 맞출 수가 없게 되니까요. 네, 에너지가 끊기는 건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제가 찰스 슈왑 리서치 보다가 진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이 중동 지상전이
뜬금없이 실리콘밸리 AI 주식들, 그 매그니피선트 세븐을 무너뜨린다는 분석이었거든요. 헬륨이나 산업용 가스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 그 부분이 이번 리서치들을 관통하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인데요. AI 산업 심장인 최첨단 반도체 만들 때 엄청난 양의 초고순도 헬륨이나 특수 산업용 가스가 필요합니다. 아, 반도체 공정에 그 가스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 헬륨의 전 세계 핵심 공급처 중 하나가 바로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지역이거든요. 세상에 미군 지상군 투입되고 전면전 길어지면 그 주변국 가스 생산 인프라나 수출 항로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도체 팹은 이 가스 공급이 며칠만 끊겨도 라인 전체를 그냥 세워야 합니다. 빅테크들이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도 물리적인 칩을 생산하지 못하면 말짱 꽝이잖아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중동 모래바람 속에서 질식해버린다. 이게 기술주에 가해지는 두 번째 위협이군요. 진짜 파급력이 엄청난데 이것보다 투자자 계좌를 더 직접적으로 때릴 세 번째 위협이 남아있죠. 보통 위기 오면 주식시장 무너질 때 안전한 채권으로 도망가잖아요. 네,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포트폴리오 방어해주는 게 전통적인 주식 채권 해지 메커니즘이죠. 근데 그게 안 통한다는 건가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위협입니다. 이번 지상군 투입 시나리오에서는 그 포트폴리오의 구명보트가 다 불타버립니다. 이란이라는 넓은 영토에서 지상전을 치르려면 미국은 진짜 천문학적인 전비가 필요하거든요. 정부가 돈 마련하려면 시장에 엄청난 양의 국채를 찍어내서 팔아야겠네요. 네, 채권 공급이 폭발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폭락하고 국채 금리는 반대로 치솟게 됩니다. 와, 거기다 유가가 $200 넘나들면 인플레이션 다시 폭등할 텐데 연준 입장에선 경기 살린다고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금리 인하 포기하고 더 올려야 할 판이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단숨에 5%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식은 반도체 공장 멈춰서 폭락하는데 믿었던 채권마저 가격이 같이 폭락한다니 완전 스태그플레이션 바다 한가운데서 주식 채권 구명보트 두 척이 동시에 침몰하는 거네요. 진짜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나 예전 중동 분쟁들 돌아보면 시장이 초기에만 심하게 발작하고 결국 금방 회복하곤 했잖아요. 주식시장은 악재에 둔감해진다는 격언도 있고 이번에도 시간 좀 지나면 투자자들이 공포 이겨내고 시장에 반등하지 않을까요? 심리적인 충격만 놓고 보면 과거 패턴을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과거 국지적 분쟁들이랑 이번 2026년 이란 지상전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게 단순한 지정학적 노이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구조적 에너지 공급 충격이에요. 아, 단순히 사람들이 겁먹은 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완전히 훼손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서 소비자 지갑 다치고 공장 물리적으로 멈추는 건 1970년대 오일 쇼크 수준의 파급력이거든요. 과거의 그 V자 반등 패턴을 여기 대입하는 건 진짜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럼 특히 어떤 쪽이 가장 치명타를 입게 됩니까? 소비재 모아놓은 XLY나 주택건설 산업에 투자하는 XHB 같은 ETF들이 마진 압박으로 심각하게 타격받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국이나 대만 같은 아시아 신흥국 ETF, EWY도 막대한 충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 에너지 수입 비용은 폭증하는데 글로벌 수요 침체로 수출이 막혀버리니까 제일 취약한 고리에 놓이는 거군요. 구조적 붕괴로는 말이 진짜 무섭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래도 이렇게 시장에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돈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피난처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이 자료들이 가리키는 자금 이동을 추적해 볼게요. 전쟁 났으니 당연히 방산주부터 떠오르는데 기존에 알던 방산 투자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요. 네,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기 터지면 시장 대표 방산주 모아놓은 ITA나 SHLD 같은 수동적인 패시브 ETF를 주로 샀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수 따라가는 상품들이요. 물론 예를 들어 수혜를 보겠지만 지금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액티브 관리형 ETF 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가 패시브보다 지금 상황에서 더 유리한 이유가 기계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나요? 수수료만 더 비싼 거 아닙니까? 현대전은 전황이 실시간으로 급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공습 위주의 항공전이다가 갑자기 지상군 투입되는 지상전으로 바뀌고 또 우주 인공위성 정보전이나 사이버전으로 중심이 훅훅 이동하거든요. 아하, 패시브 ETF는 정해진 비율대로만 담고 있으니까 이런 빠른 변화를 못 따라가겠네요. 맞아요.
반면에 IDEFF 같은 액티브 방산 ETF는 매니저가 전황을 실시간 분석해서 포트폴리오를 싹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상전 수혜주 꽉 담았다가 상황 변하면 드론 관련주로 재빠르게 갈아타는 시기죠. 그래서 우주 탐사랑 방산을 융합한 ARKX 같은 펀드들도 이런 정보전 양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기존 방산 ETF의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군요. 그럼 방산 말고 에너지 쪽은 어떻습니까? 자금 유입 규모가 심상치 않던데요? 에너지 섹터 자금 흐름을 보면 진짜 썰물 속의 밀물입니다. 기술주나 소비재에서 동 쫙 빠지는 동안 이 에너지 대표 기업 10개 담은 XLE에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123억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123억 달러요? 와, 대박이네요. 시장 참여자들이 유가 상승에 베팅하면서 동시에 포트폴리오 붕괴를 막을 유일한 방패로 공격적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 농산물, 금속, 같이 공급망 흔들릴 수 있는 모든 원자재의 분산 투자에서 방어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방어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미스테리를 풀 시간입니다. 방산 오르고 에너지 오르는 건 솔직히 누구나 이해합니다. 근데 세상 흉흉하고 지상군 투입 이야기 나오는 마당에 대표 안전자산인 금 ETF, 이 거대한 GLD가 한 달 만에 14.3% 폭락했습니다. 도대체 왜 전쟁통에 금을 내다 파는 겁니까? 이게 현재 위기가 만든 되게 독특한 거시경제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금 ETF 금랄리 핵심은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설명할 때 나온 두 가지, 바로 금리와 강달러에 있습니다. 미국이 전비 마련하려고 국채 막 쏟아내면 시중금리가 5% 넘길 거라는 그 얘기요. 채권 가격 폭락하면서 수익률 치솟는 상황 말이죠. 네, 금의 가장 치명적인 낙점이 뭔지 아시죠? 이자를 한 푼도 안 준다는 겁니다. 100% 원금 보장되는 미국 국채가 이자를 5% 넘게 주는데 투자자 입장에선 보관료까지 내면서 이자도 없는 금괴 들고 있을 이유가 급격히 사라지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 안 주는 금의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매력도가 그냥 박살이 나는 거네요? 그럼 달러는 여기에 어떻게 작용하는 겁니까? 전쟁 터지니까 글로벌 자본이 그래도 제일 강력한 화폐인 달러로 쏠리잖아요. 그러면서 극심한 초강달러 현상을 만드는데 시장에서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신흥국이나 다른 통화 쓰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금 체감 가격이 갑자기 너무 비싸져서 살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수요 자체가 싹 증발해버리는 거죠. 금 버리고 나온 돈들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이제 완전히 명확해집니다. 원금 손실 위험 없이 높은 이자 챙겨주는 초단기 국채 담은 SHV 같은 ETF나 아예 강달러 자체에 베팅하는 달러 ETF, UUP 쪽으로 돈을 대피시키고 있는 거군요. 위기엔 무조건 금 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진짜 위험하네요. 네. 2020년 현재 스마트머니가 인정하는 진짜 안전자산 왕자는 금에서 달러랑 단기 채권으로 완전히 교체됐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무엇인가요? 오늘 수많은 리서치에서 뽑아낸 인사이트를 쭉 연결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란 협상 성공하면 지정학적 족쇄 풀리면서 증시가 강한 안도랠리 펼치겠지만 실패해서 지상군 투입이라는 꼬리 위험 터지면 진짜 끔찍한 구조적 충격이 옵니다. 에너지가 마르고 중동발 가스 끊겨서 AI 혁신도 질식하죠. 무엇보다 채권과 주식의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같이 침몰하니까 시장은 빠르게 적응하는 액티브 방산 ETF, IDF나 12억 달러 빨아들인 에너지 XL이 그리고 금자리 빼앗은 달러 UUP로 생존 방향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고민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생각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 리서치 통해서 미국 달러, 즉 UUP가 현재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으로 기능한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다들 위기 때 달러품으로 도망가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미국은 이런 위기 때마다 달러를 무기화하고 경제 압박하는 제재 수단으로 진짜 마음껏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지표들을 좀 길게 늘려서 보면 되게 놀라운 데이터가 하나 숨어 있거든요. 어떤 데이터 말씀이시죠? 지난 25년 동안 글로벌 중앙은행들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무려 65%에서 40%로 급감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달러 가치 저하 트렌드가 이미 수십 년째 진행 중이었던 거죠. 와, 65%에서 40%로요?
진짜 생각 못했던 포인트네요. 그렇다면 이번 2026년 이란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났을 때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앞으로도 미국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에 모든 걸 의존하려 할까요? 아니면 달러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전혀 새로운 대체 금융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게 될까요? 우리가 안전자산 끝판왕이라고 믿고 꽉 쥐고 있는 달러의 미래가 어쩌면 이번 전진 기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국면 맞이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방송 끝난 후 여러분 코트폴리오 미래 그리실 때 이 질문 무게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위해 찰스 씨와 알리안츠, 잭스 자료 샅샅이 분해해본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한 분석이 여러분 통찰력에 예리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도 지적 호기심 자극할 흥미로운 소스 듬뿍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